5월 2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도심 속 어디에서나 쉴 수 있는 녹색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한강대교까지 10km를 가로 정원으로 연결하고 서울 전역에 2천여 킬로미터 녹색길도 조성합니다. 첫 소식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대 정원 축제가 열리는 프랑스 쇼몽성입니다. 넓은 잔디밭과 숲길이 펼쳐져 있고 숲 안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매년 30개 안팎의 정원이 조성되는데 서울시는 이 같은 녹지 공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 한강대교로 이어지는 10km 구간을 국가 상징 가로 정원으로 만듭니다. 프랑스 샹젤리제처럼 거리 전체를 숲길로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한낮에 햇빛을 피할 공간이 부족했던 이곳 서울광장에는 소나무 숲이 조성돼 녹색 휴식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서울 곳곳에 끊어져 있는 녹지도 연결해 2026년까지 2천여 킬로미터를 녹색길로 만듭니다. 건물이 너무 많고 답답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이 많아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설 송현동 부지는 미술관 외에는 정원으로 꾸미는 등 유휴지들은 우선 녹색 공간으로 만듭니다. 건축물을 채워놓기보다는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공간을 최대한 비워내서 그것을 초록 공간으로 만들므로써 서울시가 회색 도시 이미지를 지우고 녹색 정원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국내 첫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 국내외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에너지 활용법을 선보였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의 탄소 중립 정책을 세계에 알려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대형 SUV 전기차에 길이 6m짜리 수소 드론과 수소 전기 트럭이 선을 보입니다. 일형 수소 터빈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현장입니다. 국내외 500여 개 업체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소를 연소하게 되면은 가스 연소할 때 발생하는 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는 탄소 제로의 청정 발전 설비로 수소든 청정 에너지는 물론 기존 해상 풍력 발전기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내 풍력에 맞는 저풍속에 더 효율이 좋고 저희 태풍 같은 극한 풍속에 버틸 수 있는 정부와 부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선 부산시의 탄소 중립 정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세계와 연대를 통해 상생망을 모색하는 데 힘쓰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기후기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오는 2032년까지 1,475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로 세계 1위 업체인 ASM이 경기 화성시에 1,300억 원을 투자해 제2 연구 생산 기지를 짓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의 70%를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등 상생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ASM 제조연구혁신센터입니다. ASM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로 반도체의 미세 산화막을 씌우는 증착 장비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지난 2019년 국내에 첫 진출한 ASM은 2025년까지 1억 달러, 1,300억 원을 투자해 연구 생산 기지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So it's also easier for us to attract the talent that we need for our work. Last but not least, over the years we have been very happy with the support that we have been getting from the city. 축구장 4배 규모인 연구 생산 기지가 추가 조성되면 ASM의 국내 생산량은 3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400여 명인 국내외 연구진 등 인력도 200여 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ASM과 함께하는 협력 업체의 80%가 우리 화성시 내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들로서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반도체 플라즈마 증착 장비 기술은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 ASM이 국내 기업과 협업에 나서면서 국제적인 상용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의 65% 이상이 자리 잡고 있고 반도체 생산 부가가치의 83%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이어 외국 반도체 기업까지 가세하면서 경기도가 국제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근대 건축 문화를 간직한 옛 인천시장 관사가 시민 공간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옛 시장 관사처럼 원도심 일대에 잘 보존된 근대 건축물들을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원도심의 한 2층짜리 주택입니다. 지은 지 85년 된 옛 인천시장 관사입니다. 옛 시장 관사인 이 주택은 일본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1938년에 올라갔고요. 전체 면적이 150평 정도 됩니다. 2층 공간은 거의 1938년도 거의 원형을 보존한 형태로 돼 있고요. 인천시는 이 건물에 책방을 설치하고 영화 감상과 전시회 등이 가능한 시민 사랑방으로 공개했습니다. 시장 관사가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또 시민의 품으로 올 수 있다는 게 저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요. 인천 원도심 일대에는 옛 시장 관사처럼 보존이 잘 된 근대 건축물이 많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문화역사 자산을 시민에 개방하고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존감을 바탕으로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 자원화,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근대 문화 유산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재판이나 입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진행 중인 체험 과정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습니다. 배심원과 의견을 나눈 재판부는 결국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인터넷 명예훼손죄를 대하여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참가한 모의 재판 모습입니다. 살짝 아직 억울한 면이 있긴 합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알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모의 국회에서 입법을 체험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해결 방법을 배우는 상황극도 경험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끼리 서로 역할을 정해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참가 학생은 첫해 1,100명에서 지난해에는 5배 많은 6,40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타 지역 학교에서도 체험 문의가 이어집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할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는 앞으로 광복회나 보훈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경기도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열고 4년 2개월 만에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앞당겨져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수원,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선 기본요금 거리가 기존 2km에서 1.6km 등으로 단축됩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전남 완도군은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나선 뒤 오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해양치유 산업으로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목표인데 박건우 기자가 신우철 완도군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해양치유는 우리 군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우리 군이 이제 선도지자체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해양치유에 관한 법률이 재정공포 시행됨으로써 이제 추진의 탄력을 좀 받게 됐죠. 그래서 그동안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예산 1,000억을 확보를 해서 여기에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 그다음에 치유공원 그리고 이제
치유의 해양 치유의 핵심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치유센터를 이제 6월 초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공이 되면 바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해양 치유가 안착이 되면 적어도 3만 개의 일자리와 더불어서 4조 2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해양 바이오 산업은 이제 해조류와 전복과 같이 이와 같은 해양 생물을 이용을 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해양 바이오 산업은 소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구는 전복과 해조류를 특화한 바이오 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이오 연구 단지와 그다음에 생산 기반 시설, 그리고 유해성 평가 센터 등과 같이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을 해왔죠. 우리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가 우리나라 난대림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수목원에는 난대 수정이 770여 종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립 난대 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확정이 됐죠. 그런데 또 지난해 말에 그 어렵기로 또 아주 소문나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극적으로 그냥 단 한 번에 이렇게 통과가 되고 또 현장 조사에 필요한 예산까지 이렇게 확보가 돼서 추진에 이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약 1,475억 원이 투입되는 이제 수목원 조성이 될 텐데 여기에는 교육시설과 더불어서 연구시설 그러면서 이제 5개 권역의 특성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대형 원실과 아주 특이할 만한 것은 또 산악열차로 정상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정원을 조성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그 명소가 될 겁니다. 진미역, 다시마, 톳, 해조류와 더불어서 전복 이게 맨 처음 시작됐던 것이 완도입니다. 그래서 또 수산 양식의 시초이기도 하죠. 이렇게 볼 때 우리 완도가 해양수산 박물관의 최적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완도에 국립해양수산 박물관을 유치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죠. 이제 이곳에는 1,245억 원이 이제 투입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에 역시 교육시설과 더불어서 연구시설, 그리고 우리 완도만의 차별화된 해양수산의 전시 컨텐츠와 더불어서 체험 컨텐츠를 이걸 갖추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딱 건립이 되면 그 주변에가 장보고 유적지와 더불어서 국립난대수목원 그리고 이제 또 관광지와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말 이제 관광산업도 활성화를 띌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가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늘 접근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고 1차 구간인 강진-성전까지 이미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광주-완도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이제 50분 만에 우리 완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완도에서 고흥까지 또 해안관광도로가 역시 국도로 승격이 되어서 여기에 5개의 교량이 이제 건설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연결이 되면은 그동안에 고흥까지 2시간 반 걸렸던 게 이제 30분 내로 단축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완도에서 부산까지 이 해안관광도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 완도 해역의 90% 정도가 맥반석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고 또 다양한 생물이 서식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해내는 우리나라 제1의 수산군이면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되는 전복과 해조류, 광어가
맛과 향이도 차별화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도는 또 이와 같이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제도인 ASC 인증 제도를 아시아의 최초로 또 세계에서도 아마 규모가 가장 크게 이렇게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는 유기수산물 인증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고요. 정말 안전하고 이렇게 우수한 완도 수산물로 건강을 잘 관리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